김호은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 6월 26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 주에 대략적인 고객 입장과 관련해서 마사회 그 변경 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개편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이 뭐 시행이 지연이 된다거나 뭐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4단계가 도입될 시에는 변경의 여지가 있고, 일단은 뭐 4단계가 도입된다면 뭐 전면 중단입니다. 전면 중단이고,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 7월 4일이죠. 4일 개편안이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예정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따라서 이제 7월 1일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면 요 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나온 발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수도권이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편안에 따른다면 수도권이 입장이 가능하게 되고, 전체 인원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30%, 그러니까는 2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됐을 때는 30% 입장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1단계가 되면 이제 뭐 수용 인원의 50%, 여기 3단계는 20%, 4단계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2단계가 가장 좀 유력하죠. 500명 이상. 3단계는 이제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250명 미만이고 2단계는 250명 이상.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단계가 가장 좀 유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경마, 경륜, 경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인원의 30%가 입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16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별도 예약석을 추가로 개방을 합니다. 7월 16일부터. 자, 어떻게 개방이 되냐면은 거리두기 2단계를 예를 들었을 때 30% 고객 입장에서 추가로 20%가 더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 50%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자, 다만 이거는 이제 7월 16일부터 나름대로 이제 변경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시행이 됐을 때 이런 골조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만 입장이 된다라고 해도 뭐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경마에 좀 갈증이 있었을 텐데 많이 좋은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저배당 1색이다. 반면에 1호 경마는 분명히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 있고요. 뭐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배당 1색의 그런 하루에 그런 편성이 짜여져 있는데 배당을 노린다. 당연하게 적중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 저배당만 계속 노린다고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접근 방식이죠. 자, 오늘 토요일 경마, 1호 경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저배당 1색, 고배당 1색이 아닙니다. 거의 뭐 섞여 있는데 배당 나올 경우도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흐름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경주별로 그런 부분을 짚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의 승부경주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제가 준비된 승부처는 6경주, 8경주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A급 승부로 준비되고요. 자, 오늘 서울경마의 승부처는 2경주, 6경주 A급, 7경주, 8경주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안말간의 경주입니다. 1경주는 일단 뭐 인기마피 간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복병마 한두가 눈에 띄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내진 1번 동행이라는 맞빌. 기본적으로 이 맞빌은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맞빌이고 정말 이번 경주의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동행은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도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 맞빌은 그동안에 게이트에 운이 좀 따르지 않았었죠. 데뷔전 때도 12번 게이트였었고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에서 게이트가 불리했던 여건, 이 여건을 극복을 하고 성적을 냈기 때문에 자 1번 동행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그동안의 여건 대비해서는 게이트 이점이 주어졌고요. 안장 교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또 임다빈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1번 동행의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갈 수 있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1번 마필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5번 일양달마. 이 마필은 선취입이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역시 초반에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이죠. 다만 직전 경주는 일양달마가 초반부터 좀 밀리면서 또는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아쉽게도 5위, 딱 순위권 진입에 만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을 나서지 않았는데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반대로 봤을 때는 특유의 장점인 선행력이 그대로 발휘가 된다면 능력 발휘 기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입상 유력 마필입니다. 5번 일양달마.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제가 복병 마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7번 에이스 천하입니다. 자, 이 마필은 4세의 마필이고요. 그동안에 4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 1000m에서 준우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32주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는데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은 공백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글쎄요, 약간의 종반의 내측으로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기승기수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한 악벽은 아니었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최근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7번 에이스 천하의 기대치를 충분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이외 마필도 이제 2번 다시 두 손이 가능권이고 6번 3명의 쌀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경쟁력은 있죠. 이미 뭐 1200m 레이스 건조한 줄에서 1분 16초대를 뛰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복병 마필로서 6번 3명의 쌀을 지목해드립니다. 조한별 기수는 이 마필과의 그런 호흡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적임 기수로 평가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인정합니다. 6번 3명의 쌀. 자, 이 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1번, 5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물론 1번, 5번이 들어오면 거의 뭐 최저에 해당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 꼭 안고 가야 됩니다. 아래 7번 에이스 천하를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병마로 쳐야 됩니다. 뭐 이외 마필들이 이제 2번 다시 두 손과 6번 3명의 쌀이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2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의 후반부에 6, 7, 8경주의 승부처가 몰려있는데 전반부에 소위 가장 자신있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이제 2경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약한 편성입니다. 6등급 치고도 약한 편성. 게다가 거리는 1400m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팩트는 이거죠. 과연 1400에서 어떤 마필이 가장 강점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팩트로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았었는데 걸음은 좋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계속 가능성만 보이면서 아쉽게도 경주를 마무리 지었던 마필. 반면에 이번 경주 1400의 여건이라면 상대 마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1400의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경주 1400m의 가장 유리한 마필을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인기 순위 1위 마필 또는 2위 마필 이 마필들이 어떻게 성적을 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 순위 1위, 2위 마필이 아닌 3위 이하의 마필을 축으로 갔을 때 생각 외의 고배당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또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먼저 인기 순위 1위, 2위 마필과 들어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환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는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 제2경주에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리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박 터지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이제 워낙 능력 기대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나더라도 최저 배당은 10배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드는 경우가 있고요. 최저 배당이 10배가 넘어간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팍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4번 스카이 망치는 믿고 있고요. 이 마필은 점차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 때는 초반에 빠른 마필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고요. 데뷔전 때 57kg을 짊어지면서도 뒷심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직전 경주가 발군이었죠.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점이 완벽하게 상쇄가 됐고 보완이 됐고 경주마가 힘이 차고 있다는 게 여실히 직전경에 입증이 됐죠. 뒷심이 여러 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초반에 치고 나가는 스타트 능력이 좋았다는 점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필만큼은 일단은 저도 인정할 수 있겠고요. 4번 스카이 망치. 제가 이번 경주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경주마의 기본적인 능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는 성장 중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거의 3세 마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를 기본적인 능력 평가도 까다롭긴 합니다만 최근의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최근의 성적에서 해당 마필의 성장세라든가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일례로 6번 에너자이저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인기 마필입니다. 일정 부분 팔릴 것으로 보여주고요. 다만 에너자이저가 기본적인 능력도 좋겠고 5등급의 강편성의 적응력도 쌓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성적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특히 직전 경제 성적도 아쉬웠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11번 원더케입니다. 5세의 마필이란데 정말 확연하게 좋아졌고 작년에 여름에 이 마필 공백기를 거치면서 계속 부진했다가 드디어 이제 직전 경제 스타트도 향상이 된 모습 속에 뒷심도 좋았던 모습이었죠.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11번 원더케입니다. 11번 마필. 7번 신의 아들. 자, 최근에 2연승이고 상당히 걸음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 마필도 생각외로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7번 신의 아들 눌러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혁기수가 이제 직전 경주 또는 최근에 5번 파크 윈의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13주 마방의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이 이혁기수고 또한 파크 윈의 지난 4월 4일 또는 5월 8일 물론 이제 그 예전에도 기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그랬던 이혁 기수가 잘 타줬는데 이번 경주는 최원준 기수의 안장 교체 반면에
2역 기수는 외곽의 10번 MJ 베스트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놓고 봤을 때는 MJ 베스트를 좀 더 높게 봅니다. 최근의 성적도 나쁘지 않고요. 이 마필은 취입상의 마필이고 1300의 거리라면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5번 쪽에 배당을 내기 위해서 안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 정도까지 꼬우면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번 MJ 베스트의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승부지를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3번 논스톱 기상은 뭐 최근에 임경원 교수가 딱 기승하는 순간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었고 일단 뭐 선행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선입 취입 쪽으로 봐야 되겠죠. 충분히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마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6번 에너자이저도 능력이 좋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이 마필은 안 되겠느냐. 9번 에이스 프린스 안토니오 기수 기승이다. 최근에 성적도 좋다.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다 짚었을 때 능력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안 되진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주로 사항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의 경주력을 분석해 본다면 저에 따른 판단은 4번 스카이망치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11번 원더케이, 7번 신의 아들, 10번 MJ 베스트, 3번 논스톱 기상까지가 가능권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뭐 체중 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 상태 뭐 이런 부분을 또 파악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모든 부분이 무난하다,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 마번대로 4번을 축으로 해서 11번, 7번, 10번, 3번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히 4장의 막번도 환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축으로 해서 11번, 7번, 10번, 3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화 4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타이틀이 있네요. TCK 일본 TCK 트로피 경주입니다. 트로피 경주인데 뭐 그냥 명칭만 그냥 명칭부여 경주가 되겠죠. 상금은 기존의 국산화 4등급의 상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 경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냥 명칭부여 경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은 뭐 1번 터프맨과 4번 머니챔프, 6번 나의 전설 이 3대 마필이 유력한 마필들인데 1번 터프맨이 많이 풀리겠죠. 그동안에 5번의 실전 경험이 있고 5번의 경주를 모두 다 우승과 준우승을 그런 기록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1번 마필. 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터프맨이 그동안에 6등급에서 좀 많이 뛰었습니다. 3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5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었죠.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능력평가의 가장 기준이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래도 직전이 4등급 경주였기 때문에 후아주루에 1분 28초 6겠다는 기록 나쁘지 않습니다만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임팩트가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4번 머니챔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4등급의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마필이고 직전에 우승을 통해서 성과를 낸 마필. 마찬가지로 6번 나의 전설도 최근에 4등급의 강편성에서 뛰면서 무려 2연승을 기록했던 성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1번 터프맨이 화려하긴 한데 저는 냉정하게 4등급에서의 경험과 그 다음에 4등급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6번 나의 전설, 특히 4번 머니챔프를 가장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 1번 터프맨 인정할 수 있겠고 이외 마필도 이제 9번 스트롱러너, 여기 11번 교동특수인데
자, 여러분들 복병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9번 스트롱 러너입니다. 자, 이성원 마주가 스트롱 시리즈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마주인데 일단은 스트롱 러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분명히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전에 준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먼노 기수가 오랜만에 정말 초대가 됐고요. 왜 먼노 기수를 기승시켰을까? 하필이면 한동안에 부진했다가 회복세를 보였던 직전 경주 바로 다음에 적임 기수를 할 수 있는 먼노 기수의 기승을 왜 기승시켰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절대 이마필도 호락호락하게 넘길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거리도 좀 짧고 앞에도 빠르고 상대도 강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봤을 때는 앞선의 경합을 예측해 본다면 9번 마필이 못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올라올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병 마필은 바로 9번 스트롱 러너. 특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일단 3등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적으로 3복 3쌍에 늘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상당히 적합한 그런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1번, 4번, 6번 중에 어떤 마필을 믿느냐. 저는 1번 인기순위 1위인데 4번과 6번을 좀 더 강하게 믿고요. 그 다음에 1번 터프맨 그리고 최고의 복병은 9번 스트롱 러너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자, 4경주 이후에는 다 트로피 경주입니다. 소대 말씀드렸지만 명칭부여 경주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4등급의 순위 상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GC 트로피, 명칭부여 경주. 이번 경기는 외산마 4등급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외산마필과 국산마필이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외산마필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죄송합니다.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본 몬스터 K도 그동안에 부진했다가 직전에 3등을 했고요. 8번 센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능력이 좋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 9번 레이스 로열은 지난 3월달에 준우승, 직전에 3등. 자, 이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1번, 8번, 9번의 외산 마필이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있게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완의 대기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국산 마필의 선두주자죠. 2번 멋진 금성인데 이 마필은 저는 좀 더 세게 강하게 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강력한 노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멋진 금성입니다. 왜냐하면 멋진 금성도 이제 한동안은 부진했었죠. 공백기를 거치면서 부진했다가 지난 3월달부터 이 마필이 뚜렷하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준우승 직전에도 3등이었는데 최근의 편성이 국산마 4등급에서도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를 놓고 본다면 이번 멋진 금성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기대주들의 외산마필을 제압을 할 수 있겠다.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충마의 믿음이 되고요. 자, 경마의 반은 충마 선정입니다. 충마가 선정이 되면은 50%는 무조건 먹고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배팅이 될 수 있겠고 자, 이번 멋진 금성을 믿었을 때 역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센에선 9번 레이스 로열 1번 몬스터 게이까지 가능권 해줄 수 있고요. 또 한 주의 국산 마필로 말해 4번 밀키셔리입니다. 약간의 기복 있는 걸음이 좀 아쉽긴 한데 자,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1200m 레이스 도전할 수 있는 마필 4번 밀키쉐리도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밀키쉐리도 지난 5월달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멋진 금성과 목차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멋진 금성과 비교해봤을 때
능력차는 없죠. 다만 이제 김하영 기수가 과연 현장에서 군더더기 없이 말머리를 펼쳐줘야 되는 그런 약간의 변수는 좀 남아있고요. 자, 오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산 맞필이 9번, 8번, 1번보다 강력하게 리그할 수 있는 맞필이 바로 2번 멋진 금성을 추천을 드립니다. 2번 맞필을 강하게 믿겠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맞필 8번 세네선, 9번 레이스 로열, 1번 몬스터 K, 4번 밀키 쉐리까지 가능권입니다. 육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마찬가지로 이제 트로피 경주입니다. CHIA 트로피 역시 명칭부여 경주가 될 수 있겠고, 자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입니다. 6경주 A급, 7경주 승부, 8경주 A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토요경마 서울은 후반부의 승부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맞빌이고요. 일단은 뭐 능력적인 측면의 믿음 플러스 마방의 승부의지 플러스 기승기수의 그런 역량까지 더해진다면, 자 이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00% 저는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공략함에 있어서는 막건수가 지저분하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압축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정말 제대로 된 배당 마필, 복병 마필을 추구로 해서 강력하게 추천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보는 눈은 분명히 능력에서 앞서 있고 마방의 승부의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노리겠고요. 자 현장에서 뭐 바람이 불고 배당이 떨어진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적중이 중요합니다. 현재 뭐 인기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중배당 노림수의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은 제6경주의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 대표요. 역시 뭐 TJK, 터키 트로피, 명칭부여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1700의 거리가 일단 핵심으로 볼 수가 있고요. 1700m 레이스 핵심으로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5등급의 마필이다 보니까는 꾸준하게 강점을 보이는 마필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능력평가입니다.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인기 마필, 그러니까는 배당의 주역이 된 마필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았겠죠. 계속 못 뛰다가 성적이 딱 좋았던 마필이 있는데, 과연 그 성적이 어부질이냐? 그러니까 어부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개에 있죠. 선행력 마필이 많은 과정 속에 이 마필들이 우승 욕심을 내다 보니까는 무너지고, 종반에 비인기 마필인 참고 왔던 추인마가 날라들었을 때, 그럴 때 또 이제 배당의 주역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다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 보여줬던 성적은 좋았었는데 한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던 마필, 그 마필이 잘 뛰었다? 이거는 해석이 좀 틀리죠. 두 번째 후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밀리지만 운이 좀 따랐다라는 게 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필이 성적을 냈을 때 이번 경주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좀 떨어지죠. 반면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믿고 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 저는 그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컨디션이든 건강이든 간에 부진했다가 좋아졌다는 점은 당연하게 그 마필의 예전의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고, 저는 해당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또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냈던 마필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또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이거를 그냥 저평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분명히 통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7경주 5등급의 마필 간의 경쟁에다가 뭐 경주를 한두 번 뛰었던 마필들이 없고 일정 부분 경주를 뛰어봤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능력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해당 마필을 강력하게 노려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 7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7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자 오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 경주 A급 승부처 되고요. 거의 뭐 메인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 자 역시 뭐 상위 등급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미 뭐 능력 비교는 충분히 가능한 맛빌들 저는 뭐 이번 경주에서 그야말로 뭐 급이 틀린 맛빌이 눈에 띕니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다만 이제 인기 순위는 엇비슷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뭐 좀 밀려있네요. 밀려있는 이유는 분명히 눈에 띄는데 자 그 부분까지도 그 리스크까지도 감안하더라도 저는 그냥 소위 말해서 축이다, 대가리다 라고 할 수 있는 한 수위의 맛빌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주에서는 뭐 인기순위 밀려있는 맛빌을 축으로 인정했을 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겠죠. 배당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자 해당 맛빌이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믿음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여건에 따라서 저평가를 약간 받고 있는데 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능력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서울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는 제 8경주입니다. 자 이 3부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지난주 이거는 최근에 임팩트 있는 적중이 꼭 하나 이상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루에 한 경주만 맞췄다는 게 아니라 승부 경주라든가 뭐 A급 승부처라든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역시 붙어볼 만한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현장에서 집중을 해서 이미 뭐 분석은 끝났고 현장의 변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더욱더 집중력을 살려서 현장에서도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15금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부경경마 토요 예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산 토요 예상입니다. 7월달부터는 입장 인원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뤄지면 7월 1일 이뤄지면 정상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입장 인원이 변동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선에 오프닝 멘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프닝 멘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제가 준비된 승부처가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와 몇 경주가 눈에 띄는데 특히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 중에서도 3경주 A급에 5경주 A급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경주 들어와 있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역시 뭐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 아직은 뭐 완벽하게 검증된 그런 마필은 없는데 뭐 이런 경주일수록 해당 경주마의 기본적인 능력 평가, 잠재력 평가 게다가 기승기수의 승부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좀 기술을 봅니다. 기승기수에서 승부의지가 상당히 가려지는 희비가 갈리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승부의지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 있는데 자 해당 마필이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은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충분히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겠고 자 그래서 오늘 1경주를 제가 정말 시원하게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정말 기분 좋게 적중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눈에 띄는 마필은 역시 5번 닥터콘스입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역시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선행력이 되겠고 또 공교롭게도 순발력발의 강점이 있는데 앞선에 1600m 레이스까지 뛰어본 경험이 있고요. 또한 직전에 1400m 레이스에서 호기록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살펴본다면 닥터콘스의 선행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대는 눈에 띄지가 않네요. 충분히 모주노 기수의 재기승에 5번 닥터콘스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2위권이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을 살펴본다면 바로 2번 백설퀸과 외곽의 12번 캐치 더 스카이입니다. 일단은 백설퀸은 그동안에 입상의 경험이 없고 계속 부진했다가 11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캐치 더 스카이는 직전에 데뷔전 때 4등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을 분석해 본다면 백설퀸 같은 경우는 약 3개월이었죠. 공백기가 3개월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는 스타트는 물론이고 뒷심도 상당히 좋아진 모습. 이미 요마필은 데뷔할 당시만 해도 한 번은 선행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선입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었는데 워낙 이게 뒷심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마바에서도 굳이 선행을 나설 이유가 없었고요. 계속 따라가면서 걸은 걸 늘리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안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뒷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마필이었는데 자 11주 만에 나오는 백설퀸의 능력은 정말 많이 변했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마바에서는 조인건 기수의 카드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조인건 기수가 29조 마방의 연대율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박평양 마주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물론 이제 수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3번의 기승에서 2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있는 기수로 볼 수가 있고요. 12번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자, 이 마필이 닥터콘스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캐치 더 스카이는 직전에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평가하는 캐치 더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습니다.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는 실전 경험이 없는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낯설었죠. 그러니까 경험 부족에 따른 장점 발휘가 어려웠다면 이번 경주는 2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점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장점이 나온다면 닥터콘스를 위협할 수 있는 선행력과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 마필을 강력하게 누리고요. 자, 이외 마필들이 이제 3번 금화신 스틀러, 여기에 외곽의 8번 성시소녀인데 아무래도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네요. 저는 3조의 마필로 간단하게 압축이 됩니다. 2번 백설퀸, 5번 닥터콘스, 외곽의 12번 캐치 더 스카이가 가는 겁니다. 자, 배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 5번, 12번이 한 방입니다. 여기에 2번을 축으로 5번, 12번을 받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5번이 유력하긴 한데 12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마필은 아직은 미지의 그런 마필인데 제가 평가할 때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요. 선행을 나서면 분명히 더 뛸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을 축으로 12, 2번 딱 2장만 들어갈 게 아니라 12번 축에 2번도 이번 경주는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래봤자 3장의 막걸리입니다. 2번, 5번, 12, 5번, 12번, 2번을 이 경주에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배당 경주로 인정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이번 경주도 여러분께 항상 제가 예상하는 거는 보여드리는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고 왜냐하면 얽히고 설킨 게 좀 많이 있고요. 게다가 경주마의 능력평가의 객관적인 능력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승부 정말 제대로 걸린 마필 제대로 걸린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2번, 3번의 직전에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여기에 뭐 7번 라피도킨도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13번 스테디 위너도 만만치 않죠. 다만 이 마필들 외에도 외곽의 14번 A1 플러스도 최근에 성적이 좋고 자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저는 이 부분보다는 다 능력이 좀 있죠. 과연 어떤 마필이 승부 의지가 가장 강하냐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공교롭게도 해당 마필이 승부 의지만 높은 게 아니라 최근에 성적도 좋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딱 보니까는 인기순위 5도에도 없다라는 게 저로서는 의아하면서도 쾌재를 불렀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3경주를 제가 오늘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죠. 왜 A급 승부였는지를 현장에서 확실하게 또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는 제 3경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가장 믿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인기 마필들 중에서도 이제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는 3번, 6번, 7번이 가장 유력하고요. 여기 이외 마필들 이제 뭐 2번, 5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 아무래도 이제 2번, 3번, 5번이 승급전이고 6번, 7번이 5등급의 경험이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의 7번 라운드 파워입니다. 항상 성적만 볼 게 아니라 해당 마필이 누구랑 경쟁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편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편성하는 겁니다. 라운드 파워는 공교롭게도 5등급에 승급했던 3월 20일부터 해서 4월 17일, 5월 22일 이 세 번의 경주가 모두가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우승 3등, 3등을 했고 뭐 부담 중에서도 뭐 크게 이 마필이 민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마필 7번 라운드 파워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고요. 페로비치 기수가 첫 기승하고 있는 마필인데 6번 한라 누리도 상당히 좋네요. 이미 이 마필은 지난 4월달부터 전조현상을 보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화를 보였던 시점이고 공교롭게도 4월 17일 날은 제가 이번 경주 인정하고 있는 라운드 파워라는 마필 이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는데 그때 불과 2뒤의 마필의 격차가 0.2초? 그러니까 마신으로 따졌을 때는 1마신 좀 넘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거의 근접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도 경주력이 좋았었고 역시 이게 전조현상을 보이다 보니까는 직전에 성과를 딱 냈죠. 준우승의 성적이었습니다. 1200m 레이스를 양호한 줄에서 1분 14초대에 끊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경마가 기록 싸움은 아닙니다만 능력평가에 잣대는 되고요. 게다가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봤을 때 일단은 6번 한라 누리도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3번 에이스 솔로몬이 유력하게 있고 그 다음에 2번 토바델과 여기 5번 에이프릴 퀸 자, 이렇게 2뒤의 마필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리합니다. 4경주 접배당 유력합니다. 접배당 유력한 경주 이 경주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려서는 안됩니다. 접배당 유력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볼 수 있고요. 자, 놓고 될 수 있는 마필 7번 라운드 파워를 기본인 축을 해서 6번 한라누리 주력 3번 에이스 솔로몬 받치기 여기에 2번 토바델과 5번 에이프릴킨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의 토요 경마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 부경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를 볼 수 있겠고 정말 이거는 능력평가에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가장 센 마필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4등급 경주에 편성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이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정말 제가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물론 뭐 이유가 있었지만 안장 교체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마필 뭐 아니나 다를까 보유한 능력의 10%도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는 뭐 또 한 번의 적인 기수의 기승 속에 이 마필이 적인 기수로 기승했다면은 외산마 4등급에서는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가 거의 뭐 굿바이 4등급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답은 나왔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 공교롭게도 안장이 교체가 된 직전 경주에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를 받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인 기수의 기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어려웠던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적인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어떤 강자와 대결을 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마필. 여기에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뭐 놓고 때리는 건 아니고 뭐 주력막건도 아니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입상에 도전할 정도의 경기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다. 분명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숨 고르기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저로서는 눈에 띄었고요. 이제는 이번 경주는 한번 승부할 타이밍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능력 마필이 복병마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안고 합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인 경주 여기에 배당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까지 안고 간다면 이번에 5경주의 적중의 임팩트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확신을 가지면서 높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부경 토요경마 A급 승부처는 제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조촐하네요. 최근에 출전 수가 계속 많았었는데 8대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8대 마필 자 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6번과 8번입니다. 6번 파워 원더풀 여기에 8번 미스터 벨러 물론 이제 5번 영광의 파티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들 영광의 파티가 일단 공백기가 좀 많이 길었죠. 거의 뭐 11개월 거의 한 10개월 만에 나오는 마필 물론 이제 이 마필이 공백 이전에는 코리안 더비라는 3간 대회 출전한 바 있고요. 이미 뭐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고 그 다음 경주에 3등급에 무려 58을 집어지고도 1800 양호한주로를 1분 56초대에 끌었다. 그것도 1분 56초대 초반이었죠. 1위였습니다. 상당히 호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록도 좋았지만 만만치 않게 6번 파워 원더풀도 1분 55초대, 54초대 물론 이제 그때는 주로의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줄에서 1분 56초대를 끊었던 마필입니다.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미스터 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분 55초대로 1800을 뛰었던 마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봤을 때는 파워 원더풀이 직전에는 부담 중량 때문에 부진했지만은 이번에 3kg의 감량의 이점이라면 승부해볼만 하고요. 미스터 벨로도 최근에 힘찬 걸음에 54.5의 부담 중이라면 승부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5번 영광의 파티가 능력은 좋은데 공백과 부담 중량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과 8번을 좀 더 세게 볼 수 있겠고 자 물론 이제 3번 판타스틱맨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3등급의 마필이 아닙니다. 아직은 4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인데 점핑 추천이고요. 점핑 추천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등짐은 가벼워졌습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 있겠고요. 4번 기정의 족토가도 최근에 또렷하게 호전된 걸음이었죠. 김태형 기수의 기승에 감량이 있죠. 자 그러나 저는 6번, 8번 다음에 어떤 마필을 보냐면 바로 1번 미스 팩터입니다. 이미 뭐 미스 팩터는 국산마 3등급에서 충분한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 이미 4등급 때에도 이 마필의 잠재력을 들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 뚜렷하게 호전된 걸음이었습니다. 뭐 지난 4월 3일 경주에서는 파워 원더풀이었죠. 이번 경주 6번 마필 이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목차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 경주를 기점으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 직전 경주도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21조 마마의 취시대 기수의 기승 좋습니다. 취시대 기수와 마주의 연결도 높고요. 자, 이 마필을 제가 세 번째로 독병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는 출전두 수에 비해서 혼전도는 분명히 높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정말 뭐 2번 마필을 뺀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안 되는 마필은 없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과 공백기와 뭐 기본적인 능력까지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 6번, 8번, 1번을 강력하게 노리고요. 그게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4번, 뭐 5번 마필 정도가 가능권인데 뭐 이렇게 뭐 제가 막건수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겠고 압축이 되겠죠. 일단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6번, 8번, 1번을 강력하게 노린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7월달에 경주 계획이 일정 부분 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부분이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도 확정이 될 텐데 현재 나온 계획은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변수만 없다라면은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면은 금요 경마가 예전과 동일하게 부산하고 제주, 토요 경마가 서울 제주, 1호 경마가 서울 부경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계획이고요. 7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부경 경마가 금요일 7개 경주 7개 경주? 6개 경주, 6개 경주 여기에 1호 경마가 6개 경주 다만 이제 7월 2주차부터는 부경이 7개, 7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7월 첫 주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모두 9개 경주도 예정이 되어 있고 7월 2주차부터는 10개 경주씩 토요일하고 일요일 10개 경주씩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7월 말이죠. 7월 말에는 서울 경마장이 휴장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입장 인원이라든가 마사회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원 다시 한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